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실감하십니까? 오늘 얘기는 개미 투자자들의 대통령, 왕개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얘기 좀 해보려는데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 IMF 외환 위기에 맞먹는 제2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옥중에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옥중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외적인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좀 안 좋은데요.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0% 가깝게 전망되고 있고 아직 긍정적인 신호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역화폐든 지원금이든 준다는 돈도 이제 겨우 안이 마련된 그런 정도의 상태고요. 그나마 조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에 2,900을 돌파했죠. 정말로 한번 왕개미 대통령이 나올까요?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물적 분할 이런 걸 통해서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주가 같은 걸 일부러 좀 낮게 해두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당 같은 걸 좀 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죠. 가장 큰 건 이제 임원들이 이른바 회사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전체 주주에게 봉사하게 하는 법이 이제 상법 개정안입니다. 어쨌든 요 효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표 경제판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부추가는 경제정책. 현재는 이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좋아진 건 현재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물이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도 빠질 수 있는데요. 다시 기업들의 수출과 이익이 늘고 신규 계약을 계속 큰 걸 따고 이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요. 한편으로 또 하나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예대 마진차입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 이자 간의 차이, 요건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부동산 값하고 금리죠. 한국은행이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이자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른바 국내 4대 금융지주라고 합니다. 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회사들이에요. 이 금융회사들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거둔 이익이,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조금 더 통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자 이익이 10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이 4개 은행이 거둔 이자 이익만도 10조가 넘고 이놈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다른 장사에서 손해본 거 까고 은행원들 월급 주고 큰 건물 유지하고 이런 데 돈 다 쓰고 이제 그래도 5조 원을 영업 이익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은행이 4개만 있나요? 기업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축협,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데 카카오톡에 이렇게 송금 같은 거 하려고 들어가 보면 은행이 진짜 많아요. 이 은행들이 지금 돈 다 잘 벌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조 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들이 노력과는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해서 횡재를 한 거죠. 이 고금리 시대에 횡재세를 매기자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그 얘기가 다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행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은행들의 방식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8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전당포 장사예요.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그건 누구라도 하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그러니까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아니 예대마진차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제 이제 기사가 났죠. 얘기를 듣고 금융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예대 마진차를 현재로서는 좁히기가 어렵답니다.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은행에 돈이 없대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해외 부동산 취득을 많이 권장했어요. 금융회사들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외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샀는데 이것들이 최근에 해외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팔려고 해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니까 돈이 묶여 있는 거고 돈이 없죠. 함부르크, 토론토 이런 세계적인 대도시에 있는 대형 상업용 빌딩들이 한국 금융회사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게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국민연금도 그 환율이 막 1달러당 1,480원 이렇게 갈 때까지는 장부상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요새 그 우리나라 원화가 제가치를 찾아가면서 실제로는 돈 번 게 별로 없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이 이자를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서민이나 가게가 계속 많은 돈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금융기관들의 이런 그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멀리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최근에 10년 정도에 걸쳐서 경제가 망조든 거를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만 어떻게 보면 모릅니다. 해외 투자가 다 잘 알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다 잘 알고요. 이 경제 운용상의 잘못들이 일단은 좀 낱낱이 다 드러나고 집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새로운 경제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진실의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G7인 참석이다 보다 바쁜데 일단 또 지금 비상경제 점검 TF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얼추 끝나고 대통령 머릿속에서 현재의 이 나라 경제 상태가 이렇다. 대책은 좀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총괄적으로 잡히면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 쭉 자세히 그림을 그려줘야지 저희가 지금 단편적으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뉴스 보면서 이렇네 저렇네 유튜브 보면 또 막 겁주는 사람도 많고 또 좋다는 사람도 많고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현실 인식 그리고 대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선 이렇게 촉구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무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돌밭이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를 때 그게 두려운 거죠. 일단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회를 맞아서 요새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았습니까?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제 콜로세움에 입장하는 검투사들처럼 질문과 답변에 말에 검투를 하러 입장하는 장면도 조만간 볼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국민주권의 시대에 국민들에게 장관, 차관, 기관장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금 인기투표 비슷하게 엄청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법무부 장관은 박은정 의원이 1등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가 1등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가 쓴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희가 3년 전에 내서 10만 권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을 위해서 박은정, 임은정 계속 가보겠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책 제목 지을 때 그래서 지었어요. 예. 메이치미디어 유튜브 뭐 흥미 위주로도 때로 방송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 좀 가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